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부닥치곤 합니다. 어떤 때는 절망이 벽처럼 나를 가로막습니다. 어떤 때는 좌절의 늪에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안개처럼 나를 에워싸기도 하지요. 그런 때 읽을 만한 좋은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삶으로 다시 날아오르기. Die kleine Kunst der Lebensfreude. 샤우켈. 독일어로 읽어서 미안합니다. 삶의 기쁨을 찾는 작은 기술 그네타기입니다. 저자는 영혼의 치유사라고 불리는 독일 최고의 철학자 윌헬름 슈미트. 이분은 아내와 사별한 그 절망의 순간에 그네타기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네를 타보라고 권유하기도 하지만 인생은 그네타기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자는 자기의 경험에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내는 식도암을 침착하게 받아들였으나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 초마다 삶의 기쁨이 지워지고 사라지는 기분이었고 서로 마주보고 웃는 부부를 보면 질투가 났다.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북돋웁니다. 당신이 글을 써야 날 놓아둘 수 있어. 그때 저자는 그네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대부분은 나의 의지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어쩌면 그래서 인생은 더욱 아름다운 것이리라. 삶이 힘들게 할 때마다 나는 버둥거렸다. 힘든 시기에 나에게 힘이 된 존재는 매일 찾아갔던 호수의 부드러운 물결이었다. 아내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무렵 호숫가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때도 나는 호숫가에서 위안과 낙관적 생각을 얻었고 다시 인생이라는 그네에 오르는 법을 배웠다. 왜 그네 타기를 권했을까? 우리의 일상에서 놀라울 정도로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있다.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쉴 틈 없이 들여다보는 일이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날로그 놀이기구인 그네다. 하루에 15분만이라도 그네를 타며 스마트폰에서 벗어난다면 디지털 디톡스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네를 타지 않고도 그네를 탈 수 있을까? 당연하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만나는 모든 것은 그네처럼 움직이며 변한다. 인생처럼 인간의 감정과 생각도 그네처럼 움직인다. 정점에 달했을 때 우리는 그 환희를 영원히 붙잡고 싶어 하지만 그네처럼 상승은 반드시 하강을 동반한다. 그러한 리듬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인생을 계속해서 즐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버리는 게 좋다. 인생이 언제나 즐겁다는 생각은 환상일 뿐이다. 성공까지 직진으로만 가는 사람은 없다. 애움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움길은 우리를 더 현명한 사람으로 만든다. 애움길을 만나면 몇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도 방법이다. 나는 후퇴를 싫어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잠시 뒤로 물러나면 어느새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역경과 고난이라고는 겪어본 적이 없이 성공만 하며 삶을 살아온 듯 보이는 사람도 수없이 실패하고 후퇴했었다고 말한다. 성공은 영원히 머무는 정착지가 아니라 그네의 눈부신 찰나일 뿐이다. 오만함을 내려놓아야 비참하게 추락하지 않고 다음 도약을 준비하며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다. 진정으로 충족한 삶이란 오로지 즐기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즐길 수 없는 시간도 받아들이고 묵묵히 견디는 삶이다. 기쁨과 우울함이 오가는 것에 대한 충고, 조언입니다. 살면서 대단히 기쁜 상태와 우울한 상태를 오가는 것은 양극성 장애가 아니라 정상적인 활력의 징후다.
삶의 굴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삶과 공명할 수 있다. 우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자. 그 다음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도 삶의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한다.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을 잊지 말라.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로마 시대 전쟁에서 이기는 개선 장군들이 행진할 때 장군의 바로 뒤에서 노예들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 말을 속삭였다고 합니다.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식구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잘 익은 과일인 것처럼 하루를 수확하라 라고 저자는 제안합니다. 어쩌면 삶의 의미는 별다른 게 없는 것 아닐까. 그저 삶이 지속되는 동안 그것을 즐기고 축하하면 그뿐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눈물을 흘리는 일인지도 모른다. 삶이란 때때로 살면서 더 발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시시포스의 바위를 얘기합니다. 삶을 사실상 시시포스의 바위라고 생각해도 모자람이 없다. 시시포스의 바위는 그리스 신화의 얘기입니다. 코린토스의 왕 시시포스가 신을 속인 죄로 벌을 받습니다. 지하 세계에서 무거운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꼭대기에 도달하면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형벌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매일 같은 무게의 고단함을 짊어지고 비탈길을 오르는 행위 자체가 삶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헛된 기대를 버리고 반복 자체를 삶의 리듬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짓눌리는 대신 바위와 함께 걷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 다음에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일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던 시기에 일상의 평범함을 되찾기를 갈망했다. 평범한 일상이 주는 기쁨은 그것이 결여된 채 살아야 할 때 가장 절실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간사해서 결핍이 해소되고 평온이 돌아오면 어느새 그 익숙한 리듬을 권태로 느끼기 시작한다. 일상은 삶과 사랑과 일의 정상을 향한 여정의 베이스 캠프다. 일상을 소중히 여겨라 그런 충고입니다. 인생이라는 그네에서 더 높이 날아오르고 싶다면 지금 하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해 몰입해 나 자신을 오롯이 그 순간에 두어야 한다. 인생도 그네의 움직임처럼 변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모든 감각을 깨울 때 일상의 모든 것이 영감이 되어 우리를 더 높게 날아오르게 한다. 이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페이지를 봐도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었는데요. 밑줄 그은 것 중에서 일부만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어요. 삶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을 때, 삶이 나를 속인다고 생각했을 때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삶으로 다시 날아오르기 그네탁입니다. 감사합니다. In your light, there's a